핸드폰 사용이 좀 가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3번이나 시켰는데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셔서 저희 이렇게 준법이 보고 나면 녹화되잖아요. 녹화된 것을 이렇게 본대요. 되돌려서 본데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법회,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못 본다고 핑계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법회를 못 보겠다 말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간만 되면. 근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했더니, 아, 이게 여기 법회를 들어오는 것도 바쁘대요. 아침도 해 먹어야지. 그냥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세수라도 하고 들어와야지. 보다 보면 10시 넘어가고 또 버겁되다 보면은 어르신들은 또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녹화된 것이라도 법회를 시청을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어쩌겠어요. 올해 한 해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아직도 백신이 완전히 보급되기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가장 아쉽더라도 좀 이렇게 영상 법회로 당분간 오랫동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교당에 3월 5일 경칩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고 교당 잔디밭에 요만한 풀들이 벌써부터 올라와 해서 제가 내일 정도 5시간 그 복지관 일을 갔다 오고 나면 오후에 또 교당 일 보잖아요. 해서 비료 같은 것도 너무나 풀이 많이 나니까 비료를 좀 뿌리면은 잡초들이 좀 덜 나는 비료가 있대요. 그거 좀 사다가 뿌릴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회나 경제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들이 이렇게 생생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따라서 활짝 피어나고 활짝 모든 것들이 열려나가기를 3월 오늘의 기도를 통해 기원을 해봅니다. 지난주 영상 설교 주제 말씀이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과 마음에 담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담는 것도 내가 담고 담지 않는 것도 나 자신이다. 따라서 고독과 우울, 스트레스 내가 담지 않으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담고 살아가면서 담고 안 담고에 대해서 유무념법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꼭 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죠. 뭘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생 수업료. 인생 수업료는 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수업료라는 말씀을 선사님, 인타원님, 오래 사신 분들, 아이고 송인수님도 계시네요. 여기 인생 수업료 아시죠? 살아가면서 배운 어쩔 수 없는 인생 경험을 담아야 돼.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 그리고 정당한 조언, 성취하려고 하는 인내. 근데 원불교에서는 뭘 담으라고 해요? 원불교에서는 이 교전에서는 뭐 각자 마음에 무엇을 담으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감사와 모은하는 마음을 담아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이건 당연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고 한다잖아요. 아닙니다. 끈끈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원불교
네 가지 마음인데 네 가지 마음. 우리 너무 많이 잘 알잖아요. 뭐예요? 서원심. 그 다음에 신심, 공심, 공부심, 원불교 사대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담아야죠. 근데 오늘은 제가 원불교 교무니까 사대심을 얘기를 해야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실제 삶에서 가장 먼저 종교와 어떤 교당을 떠나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 TV 보면은 보통 8시나 9시에 TV 뭐 정보 생생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바닷가. 그러면 바닷가 보면 뭐가 가장 눈에 띄어요? 배를 정박해 뒀다. 배를 항구에. 근데 여러분들 배는 우리 송혜숙님 잘 알겠지만 배는 어디다 주로 대요? 바다에 바로 직면하는 곳이나 풍랑이 크게 있는 곳에 배를 대지 않아요. 어디에 대요? 어떤 절에 가보면 산에 가보면 절도 보면 산새가 절을 감싸고 있잖아요. 마치 바다 안에서 조금 들어와서 그걸 만이라고 해요. 만. 뭐 진주만 뭐 어디만 하듯이 땅이 거기를 이렇게 품어안고 있는 곳에 항구가 들었어요. 이렇게 땅에 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돼요? 강에 되는 게 아니 바다에 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조금 올라가서 강 하류 쪽에 대부분 항구나 포구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를 바다에 이렇게 거친 풍랑이나 막 바람에 휩쓸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뭐예요? 줄을 배에서 그 큰 배도 줄 하나에 연결돼서 어디에 딱 바다에 고정되는 거 줄로 연결해서 잡아내는 거죠. 뭐예요? 닫히잖아요. 그 줄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고 하나 전복되지 않게 그게 닫체의 역할입니다. 저는 배가 정박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닻을 내리는 것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의 정박지는 어디? 나를 잡아주는 내 인생의 닻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내 육신의 정박지는 어디예요? 내 육신의 정박지. 아늑한 가정이죠. 따뜻한 집,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 그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정박지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박지조차도 가족이에요? 아내, 남편, 자식들? 좋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을 교당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정박지가 교당입니까? 정답이죠. 정답이긴 하지만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라 식상하죠. 아니면은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특별한 소울메이트는 영혼의 친구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험난한 풍랑 속에서 사정없이 나를 뒤흔드는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잡아주는 중심. 여러분의 마음 닻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은 설교 말씀을 사실 길게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정박지와 닻은 무엇인가?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법회 후에 제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나의 마음의 정박지와 마음 닻은 이거였다.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번 오늘 영상 말씀이 끝나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음이 정박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이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아요. 어디에도 거처를 두지 못하고 다 끊을. 교모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꽤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디 교당 가서 1년 살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박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도는 거예요.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교모님들만 그래요? 교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간 만나왔던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정박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을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떠다니는 부초 같은 인생이라고. 물에 뜬 풀처럼 마음이 둥둥 떠서 떠돌아다닙니다. 내 마음을 어딘가에 확실히 박아놓거나 또는 어디에 줄을 내려서 쉬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마음의 정박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12위의 파도 많이 만나잖아요. 금세 다른 정박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인생의 바다에서 어느 한 곳에 툭 배를 대어놓고 쉬지를 못하고 떠도는 마음의 이민자들이 세상에 보기보다 많더라 이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제 뒤에 계신 대종사님께서, 이런 사람들과는 한때 마음이 맞아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 함께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왜? 때가 되면 부초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다음으로 내 마음의 덫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들께서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 닷, 이것이 없으면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중심의 그 닻은 무엇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너 자신의 멘탈 닷은 뭐냐? 멘탈이라는 건 정신이잖아요. 너 자신의 정신의 닷은 무엇이냐? 참 부끄럽게도 서원, 신심,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난한 세파에 더 많이 흔들려 왔던 것 같아요. 출가자 또는 누구의 어머니,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지위, 흔히 말하는 서원과 신심이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단 말고, 오직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물러서기를 했을 때의 마음 닫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중심의 마음 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색질도 여러분, 그 탓으로. 제가 복지관 일을 하면서 80대, 90대, 100세까지, 80세에서 100세까지 독거노인들을 살피는 일을 하잖아요. 87살 먹은 남자, 반치매 남자 어르신을 살펴요. 대상자가 넘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반치매야. 근데 평상시는 이렇게 쭉 쳐져 있고 그 도는 것처럼 쳐져 있다가 이분이 그
원래 제 대상자가 아닌데 제 대상자로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이분이 그 독거노인 있는 아주머니들만 보면은 그 성희롱을 해요. 어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막 추리닝 바지를 벗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고를 누차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서 남자인 저한테 뭐 저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그런 거 하면 맞지? 그래서 처음 인수인계를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안 계셔. 어디 갔나 갔더니 제 전임 여자 그 선생님 따라 갔더니 시장통에 가면 볼 수 있대. 이제 따라 인수인계를 갔어. 갔더니 그 시장통에서 과일 노동자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그 할머니 앞에 의자를 대고 쭉 길 건너에서 이렇게 할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웃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나절씩 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이 그 사람의 평소에 마음 가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의 마음 중심 가치였던 거예요. 치매기가 와도 그 가치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가치죠. 물론 가족은 내 소중한 정박지입니다. 가족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나 다른 누나 자식 좀 부족해도 나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정박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박지이자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아직은 나도 그런데요. 아직은 내가 건강해. 그죠? 배우자도 건강해. 아직은 가정은 화목해. 나는 아직 그런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노병사를 겪습니다. 늙어요. 병들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흥망성쇠로 일이 잘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반드시 겪게 됩니다. 12위계로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과정을 우리 삶은 반드시 겪어간다는 얘기죠. 어때요? 어느 땐가는 여러분들의 그 현실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그 가치에 현실적인 가치 뿌리채 흔들리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결국에는 어때요? 내 마음의 홀로서기 궁극적으로 홀로서야 될 때 금강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닫혀 없으면은 인생을 돌아볼 때 반드시 허망한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80세에서 100세 독거노인들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평상시에 가정이 행복했어. 배우자도 좋았어. 화목했어. 뭐 그런 대로 거리도 괜찮았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노병사와 흥망성쇠와 CBE에 따라서 현실적인 가정의 삶은 바뀌어 간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막상 배우자를 잃고 상실의 시대를 겪잖아요. 경제적으로 끊기잖아요. 병들어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가족이나 현실적인 살 때는 괜찮았어. 건강할 때는. 근데 홀로 딱 떨어져서 자기 삶의 근원적인 마음 닫이 없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젊은 시절에 삶은 좀 어려웠어. 참 애타게딱 뒤집어졌다 엎쳤다 많이 했어요. 돈도 패가망신도 해보고 해지도 주어보고 별별 사람 다 했지만 그 안에 자신의 홀로서기의 마음 낯을 내린 어르신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삶을 바라볼 때 초연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노병사와 흥망성쇠와 세상의 시비에 상당히 적응을 잘합니다. 이것이
꼭 노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와 세상의 거친 시리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닫힌 오로지 홀로 있을 여러분들 영혼의 멘탈의 닷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나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있나요?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미처 나는 그거 생각 못하고 살았다. 아직까지 내가 가족이 원만하고 살만하니까. 없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 밭을 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올리고 법회 후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 밭과 내 마음의 정박지는 어디인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목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말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효선 씨네 가족이 오늘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쪽만 계속 쳐다보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동생 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쵸? 우리 아들 둘째입니다. 7개월 됐습니다. 노영재입니다. 아, 주영재입니다. 노양제. 속보를 봐봐, 속보를. 네요. 내가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어떻게 지냈냐고. 아이고, 보다시피 뚱뚱한 이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요. 행복합니다. 아이고. 거기가 집인가요? 네, 울산 집입니다. 친정입니다. 좋은 데 사시네. 크고. 이거 스티로폼입니다. 벽만 보고 좋아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로운 곳에서 보건교사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곳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일찍 출근해야 돼서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일주일간 저희 집에 계셨고요. 3월 한 달은 좀 저희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아버님 수술 끝나고 오셔서 부산에 가서 얼굴도 뵙고 할 겸 해서 이제 부산 갔다가 울산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꽃이 있더라고요. 역시 남쪽 나라에는 봄이 벌써 왔습니다. 제가 2주 계속 봄이 오는 거는 꽃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봄을 만끽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겨울이겠죠? 네, 빨리 저희 동네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너무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보게 돼서 좀 유감스럽네요. 아이고 행복해서 좋네요. 예. 아이고 너무 이뻐 애기가 귀엽고. 네, 다음은 선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제도 한국살림 정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고 너무 그동안에 그냥 우리 교당에도 관심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도와주시고 네. 내 인생의 정박기는 무엇이고 다승 무엇인가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답했다가 이게 오류를 이게 오류거나 틀렸거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바로 또 느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지난번에 연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또 역시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연병이 장티푸스는 맞아요. 장티푸스는 맞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더울 염자를 쓰지 않냐 그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장티푸스가 우리 저 누굽니까 주요선님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열도 나오고 설사도 하고 무슨 뭐 장이 뭐 장 폐쇄도 되고 뭐 아무튼 그 오한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그것도 날수 많은 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거의 한 달 가요. 그 한 달 동안 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촌놈 하기 촌놈이 하기는 좀 아까운 병이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열이 많이 나고 오랫동안 열병 시달리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생기질 않아요. 그 뭡니까 그 막아내는 그 힘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그냥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건강하게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열 관계 이게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아무래도 좀 찜찜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물들 염자 연병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물들일 염자 연병이더라고요. 다시 한자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물들일 염자를 생각한 이유가 전염병이라고는 뜻 아닌가. 연병이. 그래 이제 봤더니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장티푸스의 그 속된 말이 연병이고 또 전염병의 준말이 연병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들일 염자를 내가 그 열에 그 뜨겁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못 전해드렸구나 해서 이제 죄송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 고쳐드립니다. 그게 전염병의 준말. 감사합니다. 예, 또 장티푸스. 그 연병이라 것은 장티푸스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 내가 장티푸스에 걸려고 죽느냐 사느냐 이러는데 상대방은 장티푸스에 걸려고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걸렸는데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아이고 나 죽겠다고 그냥 내가 더 죽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교무님 그 설법 말씀 중에 인생의 정박지가 어딘가 닻은 무엇인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그 인생의 정박지는 제 정박지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현금 생사시 그러니까 저기 뭐 배인사 그 장경각에 가면은 뭐 뭡니까 원각도량 하처 그러니까 현금 생사 즉시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원각 도량이다 그러듯이 정박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정박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곳이 정박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닻은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인연의 끈은 배우자겠죠. 저희 집사람.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사람하고 저는 배무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닻이 되어서 저를 함부로 잘못되지 않게
늘 붙잡아 주죠. 그다음에는 가족.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이제 친구를 할지, 스승이라 할지, 우리 교무님이라 할지, 아니면 우리 도반들이라 할지, 이런 모든 인연들이 저를 이렇게 각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고, 우주 만물, 뭐 돈도 닻이 될 수가 있죠. 물질도 그렇고 욕심도 닻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은 인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인연이라고 말하면 되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인타원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저는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사는 곳이 교무님의 설법인 것 같고요. 또 바쁘게 살아서 오늘은 조금 놓아가지고 갔다 보면은 볼펜도 못 볼 뻔 봤습니다. 오늘 볼펜을 못 봤으면 우리 인수님 못 봤어. 얼마나 해도 왔을까. 근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교무님 설법을 받들어서 한번 여러모로 생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훈 씨 함께 있는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대훈 씨?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맞나? 그저께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서 베란다에 있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걷었습니다. 나무들 얼어 죽지 말라고 쳐놨던 거를 어머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함께 걷었고, 또 봄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부랴부랴 배경화면을 우주에서 꽃을 왔거든요. 그래서 봄이 왔어요, 오늘. 저는 그 밥통에 그 화장되어가지고 지금 밴드 붙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현성이는 밥을 먹고 싶다고 밥통에다가 아니 냄새 컵을 맡아. 대가지고 여기 화장을 조금 입었어요. 그 말을 한 겁니다. 진짜 그거 왜 안 뜨죠? 예, 우리 교당분들도 봄이 왔고 그래서 마음에 또 봄이 왔다는 또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냥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셔서 지금 퇴원하시고 집에 잘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차를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저 올해 뭐 이렇게 입원하고 그러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암이라 해서. 아까 제가 지난주 있었던 일만 얘기하고 오늘 교무님 설법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아까 뭐 선사님은 배우자가 다치고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다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좀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지침이 있으면 그게 정박지가 아니고 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마다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면 그것 또한 또 쉼터가 될 수 없는데 어떤 내면의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들 때 정박도 되고 또 그 닷도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원불교 교법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생이나 저나 엄마 마음을 위로해 드리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어도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외롭지 않게 노후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십니다. 뭐 본인은 외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좀 외로운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좀 원불교 법과 함께하고 또 다른 도반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계셔도 조금 그래도 덜 외롭게 지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내면의 힘을 기르면 혼자가 되어도 옆에 인연이 없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원불교 법으로 만나다 보니까 원불교 교법을 조금 더
함께 가지면서 공부하시면은 내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척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네. 가선 씨 얘기하시면 공감하고요. 됩니다.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네, 교수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는 저의 네 맞습니다. 제가 저의 닻이 이제 제일 튼튼한 닷은 집사람이다. 네, 그런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은 그 밖에 집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자식 전부가 다 닻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신앙심, 종교 이런 철학 것이 엄청난 닷이 될 수가 있죠. 저는 그 원불교와 만난 것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고 또 그런 신앙심이나 이런 것도 인연이 없으면은 그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신앙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을 통통 다 틀어서 그 마음이랄지 물질이랄지 우주 만물 나무떼기 하나도 다 나에게 닻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욕심을 낸다거나 마음을 내면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인연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뭐 우주 만물 다 모든 것이 다 닻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닻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사람이고 가족이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인타원님 축하드립니다. 토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네.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많이 바쁘셨죠? 네네. 막 네. 집에 애들도 바쁘고 학교 애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지금 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이고. 아침에 이제 8시 반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교복을 입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애들도 정신이 없고 학교 애들도 지금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거 이제 챙기는 것이 참 일주일 많이 정신없이 바쁘셨군요. 살았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번 주도 어찌됐든 그래야 될 것 같고 애쓰십니다. 어쨌든 마음의 그거를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제가 좀 찾아서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부족하니까 하지만 애쓰십니다. 여유롭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냅니다. 네, 이상으로 106년 공부 좀 3월 해주세요. 네, 공고 있어요. 오늘 이 준법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선사님의 인연다, 우리 총무님의 내면의 다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누자는 뜻입니다. 어떤 정답이 없어요. 다 각기 내면의 닷이 있으면서 다음 주에는 선사님의 인연닷과 우리 총무님의 내면의 닷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법문 한 번 더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최원규님이 신장에 옛날에 조그만 관을 넣고 어젠가 오셨대요. 이제 혹시라도 생각나면 안부 전화 한번. 아직 오늘 오실 수 있냐고 했더니 아직 잘 못 걸으신대서 오늘 생각나시면 안부 전화 한번 드려주시고, 뭐 윤원선 부회장님은 어제 전화 왔어요. 해서 명절 때 가족들이 못 오고 뭐 두 번째 뭐 딸은 언제 저번 주에 오고 이번 때는 아들 레이에 오고 그렇게 나눠서 오는가 봐요. 오늘 어디 또 가셨다네요. 명절을 오래 길게 쓰시네. 어쨌거나 교단 근황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권님이나 오늘 은중님은 못 오셨네. 다음 주 법회도 잘 안 되시는가 봐요. 네, 다음 주 법회도 준법회입니다. 그리고 14일 이후에도 한동안 아예 마음을 그렇게 잡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 상황이 이러니까 아유 그님들 억울해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썰렁한 교당에서 기도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마음을 좀 단단히 그냥 올해는 준법이 오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열린다 할지라도 준법비는 같이 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한 주간 잘 보내다가 또 뵙겠습니다. 정도님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기 106년 3월 7일 법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경고 살림.